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입시와 취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학생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다르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조규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3 여학생 3명이 주말을 맞아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대학생 언니, 오빠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장애인 이동 통로에 걸림돌은 없고 경사는 급하지 않은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모니터링을 2년 동안 하면서 세상에 많이 불편하고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구나를 느끼게 됐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 고등학생들은 강릉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봉사 프로그램인 청춘 안테나 참여자들입니다. 강릉 지역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관광지 등을 누비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한지를 살피고 시설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청춘 안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은 10여 명. 이들은 모두 장애인 자원봉사에 개별적으로 나섰다가 올해부터 2~3명씩 짝을 이뤄 봉사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진로가 처음에 이쪽 꿈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이쪽 꿈도 꾸게 되고. 이들의 활동은 지난해 장애인 시설 개선에 반영됐는데 올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담은 관광 책자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이걸 알고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니까 친구들이 매우 뿌듯하고 예뻐 보이죠.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지역사회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동해 북부선 연결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 분위기 속에 남북 강원 협력 사업에도 청신호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간 러시아 방문에서 핵심 의제는 철도, 가스, 전기의 남북러 협력 강화입니다. 동해 북부선 연결 등 강원도의 대북 철도 사업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면제돼 예상보다 사업 착수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북 사업들도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빠르면 오는 10월 북강원도 온정리와 고성 DMZ 박물관 일대에서 남북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민예총이 북한 민화협과 함께 추진하는 협력 사업인데 강원도는 관련 예산 4억 원을 의회에 이미 요구해놨습니다. 최근 남북한 평화 분위기로 도내 예술인 단체에서도 남북 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솔리폭발이 공동방제사업 등도 아직 통일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북 관련 사업의 경우 현행법상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강원도가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이 사회, 문화, 스포츠, 그다음에 인도 지원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북이 본격 화해하고 평화 체제가 정착되면 이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준비할 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면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가 대북 사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이 청정 지역인 강원도에서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과수 농가가 더 있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400m 산비탈에 위치한 사과 농장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 사과나무 일부가 밑동만 남긴 채 잘려나갔습니다. 그루터기는 비닐로 꽁꽁 싸매고
줄기와 가지는 모두 땅에 묻었습니다. 과수의 구제역으로 알려진 화상병이 강원도 내 처음으로 평창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한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 농가 2곳에 대해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대 사과 농장이 몰려 있어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다른 농가에 번지지 않는 게 가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우려되는 거고요. 이제 약재나 이런 거 공급해서 방제를 하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화상병은 나뭇잎과 줄기, 열매가 검게 타들어가는 전염력이 강한 세균병으로 한 번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고 반경 100m 내 과수들도 모두 매몰해야 합니다. 꿀벌이나 사람에 의해서도 병이 쉽게 옮겨지기 때문에 이처럼 과수원의 출입이 아예 통제됐습니다. 10년 넘게 애지중지 기른 사과나무를 모두 베내야 하는 농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천벽력이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들어갈 건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제 가을 따기만 하면 돼. 속이 터지지. 2015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제천과 천안, 안성에 이어 평창까지 화상병이 번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직장 문화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춘천뿐 아니라 영서 북부 지역 주민들의 진료와 입원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와 전기실 직원 등 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병원 앞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병원 갑질 청산, 노동 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이 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 강요 등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단체 협약 체결을 시도했지만 병원 측이 민주적이란 문구 등을 문제 삼아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직군의 경우 1년차와 21년차 노동자가 엇비슷한 임금을 받는 등 임금 체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짜 노동도 여전하고요. 시간의 근무와 관련돼서 아니면 휴일 근무와 관련돼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춘천 성심병원 노조 조합원의 97%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한림대 의료원 노동자들은 25일까지 조정 합의가 안 되면 26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동 입원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진료가 제한되는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일반 병동 등은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어 진료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원만한 노사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응급환자 진료 대책 등 성심병원 파업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춘천 보건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업 사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릉을 들썩인 2018 강릉 단오제 본 행사가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어젯밤 막을 내렸습니다. 고유의 전통을 지키며 미래 단오를 준비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참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8 강릉 단오제가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높아진 강릉의 위상과 KTX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이 더해져 누적 관람객은 109만 명, 외국 관광객도 11만 명에 달해 국내 대표 단오 축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80여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돼 변치 않는 전통 문화, 체험 행사는 물론이고 수준 높은 해외 공연과 창작 콘텐츠로 시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본질을 잊지 않는 부분입니다. 올림픽과 KTX 강릉선이 새로운 강릉을 여는데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또 단오제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새로운 강릉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데 계기가 됐습니다.
청소년, 어린아이들도 단오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단오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은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지만 홍보면에서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단오 설화를 바탕으로 한 웹툰이나 안드로이드 게임의 완성도에 비해 이용자 조회수나 다운로드가 수백 건 정도로 낮았고 단오장에 집중된 파급 효과를 단오 전수 교육관, 나아가 구도심까지 연계하는 것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또 당일 여행으로 출시된 KTX 관광 상품의 경우 단오장에 특화된 야간 투어 등을 결합해 숙박 여행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와 각 시군 간 인사 교류가 다음 주에 대폭 단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새 단체장이 취임하는 11개 시군과 부단체장 재임 1년 이상 시군 2곳을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하기로 하고 해당 시군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는 시군 부단체장 인사와 함께 도청 국과장급 승진자 선정 작업에도 돌입해 오늘 인사심의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군 부단체장과 국장급 승진 인사는 빠르면 민선 7기가 출범하기 이전인 다음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 대진 지역의 원자력 발전 사업 예정구역 고시가 다음 달 해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열린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보완대책 보고에서 삼척 대진 지역의 원전 개발 사업 예정구역 고시를 다음 달에 절차에 따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원전 예정 부지로 묶여있는 삼척시 근덕면 대진 일대의 317만여 제곱미터는 해제 이후 신재생 에너지와 관광지구 등으로 개발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 도내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원주 소금산을 내려오던 50대가 추락해 숨지는 등 이달 들어 지금까지 66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올 들어 모두 232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달 한 달 동안 30%가량의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내 산악사고자의 70% 이상이 타시도 지역민이라며 응급 상황 시 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강원 119 앱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수능 비율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시안 중 2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반영하는 의제 2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작업을 벌입니다.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70여 명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도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 4월 말 현재 177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50억 원에 달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춘천과 강릉, 홍천, 화천, 횡성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예상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노인층의 온열 질환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7, 8월에 주로 발생하는 열사병과 열경련, 탈수성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인구 10만 명당 11.1명에서 2015년에는 25.6명으로 2.3배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 2015년에는 212명으로 53%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정선군 유병률이 202.5명으로 가장 높았고 양양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지역의 환자 발생 증가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올겨울 한파와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보상 차원으로 농약 대금이 지원됩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가 피해를 조사한 결과 신부급과 동면, 동산면 등을 중심으로 241개 농가에 89헥타르의 과수가 한파와 이상 저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복숭아가 70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고 사과와 블루베리, 배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는 피해 결과를 토대로 국비를 신청했다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 농가에 보상 차원으로 농약 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기상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6억 4천만 원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 연구기관과 함께 기상 정보를 활용한 소의 생육 상태, 축사 환경, 질병 관리 등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2015년에도 강원지방기상청과 협약을 맺고 한우 사육 기후 정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축산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